자,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신규 수요 그리고 교체 수요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날씨도 좀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공개가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첫 번째 종목 한전기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원전 관리주입니다. 주말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글로벌 원자력 수주를 동반해서 나선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먼저 불을 지폈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테마주, 관련주되었던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하향보다는 이제는 우상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방송 두산중공업에서 충분히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방송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중공업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방송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한전기술 시작을 할 건데 일단 한전기술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종목도 물론 2011년부터 좀 꺾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017년 기점으로 해서 일정인 반등이 있었지만 또 주가가 이게 우상향돼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그동안 쭉 이제 2010년부터 쭉 하락이 있었는데 하락이 있었다면 이제 바닥이 잡히고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반등하기가 그동안 쉽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급반등을 보이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도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급등을 계기로 해서 추세가 이제 우상향 전환된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쨌든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젠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BHI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보시면은 하여튼 일단 먼저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요 부근이죠. 요 부근에서 일단은 해상풍력 지금 3월달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도 해상풍력 발전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으로 먼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3월달부터 점점 바닥을 타시면서 5일선을 회복을 시키고 21선도 우상향이 되면서 단기 추세가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해상풍력 EPC 수주 그러니까 설계 시공입니다. 설계 시공 그만큼 설계를 잘한다는 얘기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1차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그 하락이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 이제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틀 정도 상승세가 현재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원전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유일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기술의 어떤 발전 설계 부분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소형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도 한전기술의 어떤 그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해상풍력이 다 정리할게요.
한전기술이 3월달부터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1차적으로 해상풍력 EPC, 여기 보시면은 원자로 개통 설계 그리고 종합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종합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주를 받고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1차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죠.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시간차를 두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탈원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원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 호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 호재, 약발, 이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 요 4월 22일 볼게요.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세요.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대봉이 나왔죠. 장대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앞날 양봉보다는 이 거래량이 작아요. 음봉 거래량이 작아요. 자, 상승할 때 대량 거래가 유발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죠. 만약에 만약에요. 하락을 할 때 이 상승했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거는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하락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보세요.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죠. 상승, 하락,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 하락할 때 거래량 감소. 요거는 이후에 자, 매도 거래량이 작다라는 건 어쨌든 파는 사람이 작다는 얘기고, 파는 사람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5월 3일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죠. 자, 거래량 실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상승 거래량의 지속. 자, 요 앞전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상승 거래량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했죠. 그죠? 거래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에 봐야 될 부분은 자, 상승이 나왔고요. 자,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날 나왔던 상승 거래량과 그리고 5월 20일 날 나왔던 하락 거래량을 비교하게 되면은 하락 거래량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 하락 거래량, 매도 거래량을 뒤집을 만한 거래량이 추후에 발생된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락 거래량을 뒤집을 만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하락 거래량을 뒤집을 만한 매수 거래량, 그러니까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 요 거래량이 나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다시 5월선을 회복을 시켰어요. 5월선을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5월 26일 날 거래량을 보시면은 물론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5월 21일 날 발생됐던 매도 거래량을 뒤집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차트가 우상향하다 이렇게 누울 가능성은, 일단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누울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요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요 종목은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바로 꺾이는 종목이에요.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꺾이는 종목. 그러면 1차적으로 5일선이 유지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5일선이 유지가 되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매도 거래량을 뒤집을 만한 매수 거래량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제부터는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차트 좀 볼게요.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두산중공업도 그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자, 보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3월달이 아니에요. 작년이네요. 작년에 해상풍력 진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1차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고점 돌파가 실패가 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고, 장기 이평선 241선은 지켜주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최근 와서 다시 원전 기대감을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기 거래량, 뒤에 상승할 때 거래량 못 뒤집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상성이 나왔고, 요 모멘텀이 소진이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전기술이 이 원전 모멘텀, 원전 약발이 언제까지 가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산중공업도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 기대감에 대한 약발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치고 위에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전기술도요. 어찌 보면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 그동안 쭉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최근의 급등은
요 두산중공업의 작년 7월달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추세를 전환할 만한 1차적인 신호가 나왔다를 봐야 되고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산중공업이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이 나오죠. 다시 재반등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추경 매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추경 매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대비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다라는 거죠.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 상승은 추세를 전환시키는 1차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으로 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전기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대세 전환으로 가기 위한 조정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자. 이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작년이어서 올해도 건설업종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건설기자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설기자재뿐만 아니라 또 건설업황을 얘기할 때 좋게 보이는 이 건설업황 관련주라 해야 될까요?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신규 수요 그리고 교체 수요 어떤 품목인지 얘기하게 되면 다 눈치를 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는 한전기술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